네, 한 기자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? 다음 주 추석이잖아요. 네.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이제 추석하면 생각나는 게 좀 디귿자형의 이 한옥 그 마당에서 그렇죠. 뛰어놀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들로 다 가잖아요. 그렇죠. 한옥에 대해서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네. 한옥 관련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요즘엔 한옥도 붐인 것 같아요. 예전에는 맞아요. 정말 이렇게 집이 있어야 되고 가회동, 뭐 성북동만 생각하는데 북촌 이런 데만 생각하는데 요새는 아파트들도 한옥이 생기고 한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 네. 아무래도 생활 수준이 좀 높아질수록 과거의 것에 대한 좀 향수도 있고 네.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도 있어서 네. 그런 거가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럼 그만큼 인기가 높아지면 가격도 따라서 높아지기 마련이잖아요. 어때요, 요새? 엄청 올랐습니다. 네.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지역들 네. 포함된 이 사대문 안쪽에 있는 한옥이 상당히 적거든요. 또 근데 그 뭐 예를 들어 그 현대건설 개동 현대건설 네네. 사고 뒤편에도 뒤편. 좀 이제 많거든요. 그렇죠. 조금 어느 정도. 네. 거기가 이제 뭐 한 3, 4년 전만 해도 평당 한 1,000만 원 정도에 거래되던 것이 지금은 한 3,000만 원 정도 그리고 굉장히 좋은 뭐 네. 자재를 썼으면 한 5천만 원까지 와. 많이 올랐죠. 네. 이렇게 올라간 건 역시 뭐 그거죠. 이유가 인기가 좋아지니까 그런 건 거죠. 당연히. 그렇죠. 네. 왜 인기가 좋아졌냐면은 네.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도 있죠.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보면은 지자체가 좀 그 지원하는 액수들이 좀 커졌어요 지금. 그래서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한 1억 원 정도 총액 뭐 고친다든지 이런 데 네네네. 있잖아요. 예. 8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2천만 원은 이제 융자로.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메리트가 생겼죠. 그래서 그런 이유도 좀 있습니다. 네. 그 지원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? 뭐 한옥을 살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? 아니면 집을 새로 지을 때? 한옥을 지을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? 지어져 있는 네. 그 낡은 한옥을 네네. 새롭게 이제 개조할 때. 리모델링 할 때 네. 그럴 때 1억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. 예.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쪽 지역은 개발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렇죠. 한옥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. 사실은 이제 한 2, 3년 전만 해도 불편한데 어떻게 지지도 못하고 살고 계신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네네.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제 지원을 해서 그러면 좀 살기 좋게 뭐 이렇게 단장을 네네. 하십시오라고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사실은 요즘엔 한옥 음식점도 많이 늘었어요. 그렇죠. 한옥으로 되는데 서양식 음식을 하는 음식점들이 그 근처에도 꽤 많이 늘어났더라고요. 네.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나 봐요, 요즘에는. 예, 아주 뭐 관심이 아주 많은데요. 네. 뭐 일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. 그 되게 유명하신 그 건축 회사를 네. 하시는 그 L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네. 그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한옥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 가해동 쪽에다가 한옥을 아예 지으셔서 아주 멋있게. 네. 그래서 뭐 외국 바이어들도 초청을 하고 또 가끔 기자들도 같이 모여서 밥도 네. 먹고 네. 정말 운치가 있어요. 가보면. 예. 그렇죠. 한옥 새로 지을 때 또는 고칠 때 이렇게 정부 보조금 받는 거 일종의 집테크라고 할 수 있잖아요. 이것 말고 또 다른 거 뭐 없을까요? 네. 이 리모델링을 해서 네. 특히나 뭐죠? 게스트하우스. 네.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늘었습니다. 이게 굉장히 뭐 이득이 되죠. 일단 낡은 집을 좀 비교적 저렴하게 사서 네. 정부 보조금 한 1억까지 받아서 네. 개조를 하고 방을 내주는 건데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방값도 또 일반 게스트하우스랑은 완전 다르죠. 그래서 10만 원 수준에서 이제 안팎으로 결정이 난다고 해요. 그럼 사실 이거 뭐 예전으로 말하면 하숙하는 거랑 똑같이 그렇죠. 그 말이 좋아 게스트하우스지 뭐 하숙 치는 것처럼 어쨌든 그렇죠. 그것도 쏠쏠하게 비용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뭐 돈 버는 것도 그렇고 근데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비용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? 이 뭐 리모델링이나 이제 네. 건축 시에는 굉장히 좀 많이 듭니다. 그 이유는 일단 이 한옥 건축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형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좀 적어지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뭐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한 13,000채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. 또 전국적으로도 완전한 한옥이다라고 하면 7만 채 미만이에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자재가 일단 굉장히 비싸요. 네. 소나무 뭐 이런 거 잘라서 쓰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기와도 그렇고 네. 그다음에 인건비도 굉장히 비쌉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한 2배 정도, 그러니까 일반 주택
그 일반으로 그냥 주택을 지으면 한 500만 원 미만이라면 한옥은 한 1,000만 원 신축할 때는 평당 네. 들어간다고 해요. 그 다음에 유지보수 아까 네. 말씀하셨는데 네네. 한옥이라는 집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손이 많이 가는 집이라서 그렇죠. 항상 유지보수를 하지 않으면 집이 완전 망가지기도 하기 네네. 때문에 요 비용도 염두에 꼭 두셔야 하는 부분이죠. 네. 박종희 대표는 어떠세요? 한옥 좋아하세요? 저는 그 어릴 때 그 네. 잠시 경주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요. 아, 그래요? 그때 그 그렇죠. 기와집 네. 한옥집에 세를 네. 들어 샀었는데 네. 맨날 공사하더라고요. 천장에 기와집 물 새고 뭐 하는데 또 이제 이게 좋기는 한데 네. 정말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. 네. 그 구조도 네. 진짜 우리가 평소에 살던 그런 구조가 아니라 네. 화장실도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 밥상도 들어서 갖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한옥은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. 그게 이제 예전에 그래 요즘은 그렇게는 안 고친다는 맞아요. 얘기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이제 그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어요. 특히 네. 한옥 수요가 굉장히 좀 많아졌거든요. 네. 제주도나 경주 가면 네. 그 한옥 호텔도 호텔 이제 있죠. 있고 네. 저기 뭐 지방 쪽으로 가면 이제 한 뭐 굉장히 오래된 그런 기와집들을 네. 그 민박식으로 이제 운영도 해요. 네. 지금 그 한옥 자재 아까 말씀드린 게 비싸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걸 이제 표준화하는 그런 건설 회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.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그 소나무도 좀 수입해서 좀 비교적 싼 걸 쓰고 네. 기어 같은 게 일단 상품으로 나와버리면 굉장히 네. 싸지잖아요. 그래서 한 40%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고 합니다. 예.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오랫동안 한옥에서 사시다가 한 10년 전인가요? 아파트로 이사하셨거든요. 근데 그 이유가 정말 그 불편한. 네. 근데 유지 요즘에는 네. 네. 겉모습은 한옥이고 그렇죠. 정말 우리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에 시설은 좀 현대화 많이 해서 편리한 한옥이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반가운데요. 네. 대중화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? 앞으로 계속 될까? 뭐 이런 그렇죠. 생각이 이게 들어요. 시장이 커져야지 네. 가격도 싸질 텐데 말이죠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제 한옥의 그 가장 큰 그 한계라고 한다면 토지 문제죠. 한옥을 네, 그렇죠. 층으로 지어버릴 수 없으니까 네, 우리가 맞아요.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이유도 바로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. 네. 그래서 보조금도 지자체 보조금이 뭐 설령 뭐 시장이 바뀌더라도 항상 그런 부분은 쭉 유지가 돼야 한다고 좀 많은 말들을 좀 네. 하시죠. 네. 예. 그 사실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.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예전의 건물들이 참 그대로 남아있는 게 많은데 우리는 그보다 맞아요. 그 못지않은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나라에 오면은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너무나 발달된 그냥 도시를 맞아요. 보는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얘기들을 정말 좀 뜨지는 분들이 많이 하시거든요. 그렇게 보면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잘 바꾸고 원래 우리의 모습을 서울에서라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. 지금 말씀을 이렇게 뭐 대단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네. 아니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. 네. 네. 그런 움직임의 하나로 이제 한옥이 조금씩 유행하고 네.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좀 더 지속돼야 되겠죠. 그렇죠. 네, 오늘 좋은 말씀 박종희 대표 그리고 한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얼마 전에 한옥마을 갔다 왔잖아요, 선희 씨. 네, 갔다 왔죠. 네. 한복 입고 추석 특집 뭘 하나 찍으려고 갔다 왔는데 네. 저 좀 반성했어요. 한복을 네. 진짜 오랜만에 입어봤거든요. 어떻게 입을지 모르겠어서. 네, 정말 이게 옷인가 싶더라고요, 처음에. 그렇죠. 네. 아니, 그리고 한옥에서는 한복을 입어야지 좀 어울리는 느낌도 맞아요. 드는 거 보면 네. 이게 좀 귀찮더라도 우리가 사실 좀 원래 제대로 된 거 지키려면 좀 귀찮아요. 좀 맞아요. 감수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입는 데는 힘들었지만 네. 한옥마을에서 막 사진 찍고요. 나중에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. 그렇죠. 한국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. 수요일 주말의 라이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 찾아올게요. 여러분 고맙습니다.